2025년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는 오늘 국내 증시 어땠는지 저희가 받은 마감 시황 자료 보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걸 넘어서 그 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지수는 올랐는데 그럼 뭐가 시장을 이끌었나? 또 반대로 어떤 이슈 때문에 발목 잡힌 섹터는 없었나?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거죠. 특히 오늘 반도체랑 로봇, 이쪽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요. 근데 또 2차 전지 쪽은 갑자기 찬물을 맞은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화격의 온도 차이가 났죠. 네, 이 상반된 흐름이 왜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상승 마감했어요. 네, 코스피가 0.13% 올라서 3,205.12. 코스닥은 0.74% 상승 811.40이네요. 코스닥은 벌써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어요. 흐름이 꽤 강합니다. 네, 확실히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네요. 이런 상승 분위기 뒤에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나 기대감 이게 계속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 연준 눈치를 보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리나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근데 말이죠. 지수만 보면 안 되는 게 오늘 시장은 진짜 차별화 장세 이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가는 놈만 가는 거죠. 네, 특정 테마, 이슈 있는 그런 강한 종목들로만 돈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셨냐에 따라서 체감은 정말 달랐을 겁니다. 네, 그 온도 차이를 그러니까 누가 사고 팔았나 이걸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코스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건 기관이에요. 기관이요? 네, 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는데 무려 1,30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좀 방어해주면서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외국인이랑 개인은요? 반대로 외국인은 1,563억 원, 개인은 552억 원 순매도했어요. 약간 차익 실현에 나선 걸로 보여요. 코스닥은 좀 달랐나요? 코스닥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여기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232억 원, 기관이 202억 원. 둘 다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팔았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도 469억 원 순매도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증시 주변 자금인데요. 예탁금이나 신용잔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둔 돈, 이 고객 예탁금이 7,262억 원 줄었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용자 잔고, 이것도 743억 원 감소했어요. 시장은 올랐는데 주변 자금은 줄었다고요? 네, 이게 좀 허미로운 부분이죠. 시장은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과열은 조금 식었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레버리지 투자가 일부 정리되면서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데이터는? 그러게요. 확실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지수는 오르는데 예탁금이란 신용잔고는 줄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신중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주도주로 자금이 확 쏠리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단정하긴 어렵지만 좀 지켜봐야 할 변화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그 차별화를 이끈 주도 테마들 넘어가 보죠. 단연 반도체랑 로봇 스마트 팩토리였는데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정말 뜨거웠죠. 먼저 반도체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글로벌 기업 브로드컴 있잖아요.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이 소식이 투심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네, 특히 그 맞춤형 AI 칩 수주 소식, 이게 아주 컸어요. 특정 고객 요구에 맞춰서 설계하는 AI 반도체인데 이걸 새로 따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라는 CXL,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불을 지폈습니다. CXL, 이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 CXL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 안에서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랑 메모리 반도체 사이의 데이터 통로 있잖아요. 네네, 통로. 그 통로를 훨씬 넓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인공지능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처리해야 할 때 이 통로가 좁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데이터 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데이터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군요. 그렇죠. CXL은 바로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해서 AI나 고성능 컴퓨팅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거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주목받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데이터 고속도로를 더 넓고 빠르게 뚫어주는 기술이군요. AI 시대에는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그렇게 뜨거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확 반영되면서 SK하이닉스가 3% 넘게 올랐고요. CXL 기술이랑 직접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 검사 장비 업체의 QRT는 8.42%, 엑시코는 6.71%,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반도체 설계하는 파두도 6.33%나 뛰었습니다. 와, 상승률이 상당하네요. 네, 그 외에 네오셈이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다른 관련주들도 다 같이 주목받았고요. CXL 시장이 이제 열린다, 이 기대감이 주가에 정말 강력하게 반영된 하루였어요. 반도체 열기 못지않게 오늘 시장을 달군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죠. 바로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입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뜨거웠나요? 결정적인 계기는 쿠팡의 발표였습니다. 쿠팡이 물류센터 운영에 AI랑 로봇 기술 도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른바 AI 퍼스트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거든요. 아, 쿠팡이요? 네. 이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류 자동화로 효율성 엄청 높이고 있잖아요. 쿠팡도 이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이 듭니다. 쿠팡 물류센터 하면 엄청난 규모와 인력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AI랑 로봇을 본격적으로 넣는다면 와, 파급 효과가 상당하겠는데요? 네, 시장은 딱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쿠팡 사례가 그냥 물류뿐만 아니라 제조업 같은 다른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있잖아요. 네. 거기로도 로봇 도입, 자동화 전환이 더 빨라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그 결과로 물류 로봇 관련 기업인 TXR 로보틱스, 여기는 오늘 하루에만 무려 26.41% 폭등했고요. 26%요? 와. 그리고 공장 자동화 솔루션 하는 코닉 오토메이션 역시 19.09% 급등했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 로보틱스나 SM코어, 현대무벡스 같은 로봇, 자동화 관련주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였어요.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죠. 와, 정말 뜨거운 테마들이었네요. CXL이랑 로봇 자동화. 그런데 이렇게 막 환호성이 넘쳤던 곳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유독 분위기가 싸늘했던 분야도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랑 자동차 대표주들이었죠. 이쪽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세관 단속국, 줄여서 아이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IC. 이 아이스가 조지아주에 지금 짓고 있는 현대차 그룹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그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압수수색이요? 갑자기 무슨 이웃 때문인가요? 보도 내용을 보면요, 그 건설 현장에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를 고용했다. 이런 혐의랑 관련된 조사라고 합니다. 아, 불법 고용 문제군요. 네,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당장 공장 건설 일정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2.28%, 현대차가 0.68%, 기아가 0.37% 내렸고요.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도요? 네, 삼성 SDI도 1.48% 빠졌고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도 2.66% 하락하는 등 다른 관련주들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였네요. 그렇죠. 이런 사건은 단순히 그 기업들의 단계적인 생산 차질 우려, 이걸 넘어서는 좀 시사점이 있어요. 해외, 특히 미국처럼 규제가 좀 까다로운 지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짓고 운영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동법규 준수 문제라던가 현지 규제 관련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죠. 기업의 기술력이나 제품 경쟁력과는 또 별개로 이런 외부 변수가 언제든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해외 사업 비중 큰 기업들한테는 이런 현지 규제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두드러진 명암 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나요? 다른 테마들은 좀 어땠어요? 다른 테마들도 각자 스토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 관련주들. 이쪽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미국에서 곧 있을 5G 관련 주파수 경매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HFR 같은 종목이 9% 넘게 올랐죠. 아, 통신 장비도 좋았군요.
엔터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8월에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총 스트리밍 횟수가 역대 최대치였다. 이런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여기에 또 인기 아이돌 그룹 에스파 컴백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보통 성장주들이 주목받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은 좀 어땠나요?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시다시피 바이오 같은 성장주 투자에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여기에 더해서 곧 열릴 주요 암학회, ASCO 같은 데서 국내 기업들의 연구 성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테마별 움직임 외에도 오늘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한가 간 종목들도 눈에 띄던데요. 네, 몇몇 종목들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동일 스틸럭스라는 철강 주조물 업체가 있는데요. 여긴 조선업 호황 기대감에다가 최근에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대선조선과의 관계가 부각되면서 상한가 플러스 29.90%를 기록했습니다. 아, 조선업 호황이랑 M&A 이슈가 같이 작용했군요. 또 다른 상한가, LNC 바이오, 여기도 정말 화제였죠.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리투오라는 스킨 부스터 제품이 있어요. 이게 피부 재생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에서 품절 대란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그냥 가격 제한폭 플러스 29.89%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연결고리인가요? 바로 휴메딕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주가도 오늘 15%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휴메딕스가 바로 그 품절 대란의 주인공 리투오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제품 개발사는 LNC 바이오, 판매사는 휴메딕스. 둘이 같이 그냥 급등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시장은 이런 연결고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롭네요. 제품 하나가 두 회사의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린 셈이네요. 또 다른 특징주는 없었나요? 솔로엠이라는 전자부품 회사도 오늘 16% 넘게 급등했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행동주의 펀드 아시죠? 네, 알죠. 그 펀드가 이 회사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경영 참여나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하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행동주의 펀드 이슈도 있었군요. 그 외에도 25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을 보면 시장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는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신고가 리스트를 보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 관련주,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바이오주, 올릭스, LNC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거 외에도 컨텐츠 관련주처럼 다양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특히 강했던 반도체, CXL, 로봇 자동화 테마 외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거죠. 특히 오늘 급등했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TXR 로보틱스랑 코닉 오토메이션 평균 상승률이 22.75%에 달했다는 점. 이거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긍정적인 배경이 됐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테마별 시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어요. 반도체, 그중에서도 특히 CXL 기술,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라는 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고요. 네, 그 두 테마가 확실히 주도했죠. 반면에 잘 나가던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대표주들은 미국 현지 공장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결국 보면 브로드컴의 호실적, 쿠팡의 AI 전략 발표, 그리고 미국 아이스의 압수수색 같은 이런 구체적인 뉴스 하나하나가 관련 종목들의 운명을 그냥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금리 같은 큰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개별 기업이나 산업을 둘러싼 이런 미시적인 뉴스들이 주가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디테일이 중요했죠. 네,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가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또 국내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이 가져올 파급 효과, 그리고 해외 사업장의 예기치 못한 규제 이슈까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을 깊이 이해하려면 숲, 그러니까 거시경제랑 나무, 개별 기업이나 산업, 이걸 동시에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쭉 지켜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끼셨던 부분은 혹시 어떤 거였나요? 혹은 어떤 정보가 이건 투자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로봇을 통한 자동화, 그 쿠팡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CXL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증거였죠. 네, 정말 변화가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시장에서 얻은 단서들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조선업에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이 더 깊숙이 접목된다면 어떤 혁신이 가능할지, 오, 흥미로운데요? 혹은 CXL처럼 데이터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 바이오 신약 개발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고민들이 아마 다음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